12월 14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순실 씨 재판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1년 넘게 나라를 시끌시끌 뒤흔들어 온 최순실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원과 추징금 77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최순실 씨 측은 감옥에서 죽으라는 거냐며 검찰 구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철규 기자가 결심 공판에 다녀왔습니다. 최순실은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구형 사유를 낭독하는 검찰과 특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검찰과 특검이 오늘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아울러 벌금 1,185억 원과 추징금 77억 원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돼 1,000억 원 넘는 벌금이 선고되고 최 씨가 이를 미납할 경우 평생 교도소에 수감돼 있어야 할 정도로 막대한 금액입니다. 검찰은 최 씨가 자신의 사익 추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검팀도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10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최순실 씨를 질타했습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을 압박해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강제로 출연하게 한 혐의와 삼성으로부터 433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징역 25년이 구형되자 최순실 씨가 비명을 지르며 소리를 쳐 잠시 공판이 휴정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최 씨 측은 징역 25년 구형은 옥사하라는 얘기라며 검찰과 특검이 무리한 구형을 했다고 맞섰습니다. 원고의 비결로 보면은 그보다 더 중한 구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확 꼬리를 내리더라니까. 25년 구형 자체가 터무니없는 구형이라며 왜 무기징역이나 사형은 구형하지 않았냐고 비꼰 겁니다. 최순실 씨는 또 1,000억 원대 벌금은 사회주의 재산몰수보다 더하다고 특검과 검찰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검찰은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 명품 가방 2개 몰수와 추징금 4,290만 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은 총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최 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6일로 잡혔습니다. 검찰과 최순실 씨, 1심에서 할 수 있는 건 이제 다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와 직결된 최순실 씨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법원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자신에 대한 2차례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시킨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 3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과 우 전 수석은 점심도 걸러가며 5시간 넘게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3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는 우병우 전 수석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이를 비선 보고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이를 민정수석의 통상 업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찰이 민정수석의 통상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 전 수석은 또 정권의 비판적인 진보 성향 교육감 뒷조사에 관여하고 이른바 과학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영장이 2번 기각된 동일 인물에 대해 3번째로 영장을 청구한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검찰이 그만큼 국정농단 수사의 최대 초점으로 우병우 전 수석 수사와 기소를 꼽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 전 수석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같은 검찰의 주장과 논거를 반박하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우 전 수석에 대한 2번째 영장을 기각했던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다시 맡았습니다. 관련해서 법원은 컴퓨터 추첨으로 배당됐을 뿐이라고 이례적으로 배당 사유를 밝히며 억측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오전 10시 반 시작된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4시를 조금 넘겨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온 우 전 수석은 검찰 호송차에 실려 피의자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우전수석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5번의 검찰 및 특검 소환 조사와 3번의 구속영장 청구. 우병우 전 수석이 법꾸라지 정도가 아니라 불사조 수준으로 살아남을지, 검찰이 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할지 법원 판단이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검찰이나 국정원 같은 국가기관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경우 국가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 또 언제까지일까요? 관련 토론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어떤 토론회인가요?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와 민변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인데요. 네.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가해자 면책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입니다. 네, 무엇이 문제라고 하던가요? 국가범죄는 그 성격과 특성상 네. 당대 정권에서는 범죄 행위를 밝혀내기가 사실상 불가합니다. 네. 추후 세월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고 민주화가 되고 한마디로 좋은 시절이 와야 그때서야 국가기관이 저질렀던 범죄 행위들을 밝혀낼 수가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국가 범죄를 밝혀내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밝혀낸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배상 청구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 소멸시효요? 네, 우리 민법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에요. 네. 법적 안정성 등을 이유로 권리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흐르면 네. 소송을 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통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법원이 국가범죄만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 소멸시효를 너무 좁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서 국가범죄에 대한 배상 청구와 실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토론의 골자입니다. 네, 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길래 이렇게 도마에 오른 건가요? 네, 국가 범죄와 관련된 소멸시효는 네.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완성됐는데요. 네. 2013년 5월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의 소멸시효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라고 못 박았습니다. 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아예 소송 자체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네. 같은 해 12월 대법원 일부는 조작 간첩 사건의 경우 형사 재심 무죄 확정일 또는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야 한다고 소멸시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6개월이면 상당히 짧아 보이긴 하네요. 네,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 관련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이제 소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가깝게 이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피해자 강기훈 씨가 지난 7월 당시 수사검사였던 강신욱 전 대법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등이 모두 기각됐는데요. 네. 불법 행위는 인정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이 이제 법원 판단입니다. 네. 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겠네요. 네, 관련해서 인재근 의원은 국가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는 피해자들에게 다시 또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네. 명백한 범죄 행위를 국가가 가해자라는 이유로 비범죄화해왔던 기존 법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뭐 어떻게 개선을 하자는 건가요? 네, 과거사 사건과 이제 국가 범죄에 대해서는 네.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게 이제 토론의 요지입니다. 네. 나치 독일 시절 저질렀던 국가 범죄에 대한 독일 정부의 입장과 대응이 대표적인데요. 네. 국가 범죄에 민사적으로든 형사적으로든 소멸시효가 없다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합니다. 네. 뭐 토론회 주최자들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니까 뭐 입법 활동을 통해서든 뭐 우리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통해서든 뭔가 법제도 정비가 필요해는 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어제에 이어 차고 송금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 엉뚱한 사람 통장으로 돈을 잘못 보내는 차고 송금, 이렇게 차고 송금이 이루어지면 법적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송금인과 수취은행의 관계를 보면 수취은행은 사실 이 차고 송금으로 인해서 어떤 돈이라든지 어떤 이익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네. 송금인은 수취은행에 대해서는 어떤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일단 뭐 돈을 잘못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돌려받는 게 급선무일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적으로 이 송금인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은행 콜센터를 통해서 차고 송금 반환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경우 송금인은 이 수취한 은행에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송금한 은행에 연락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은행끼리 서로 연락을 해서 해결을 해준다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돈을 입금받은 사람이 뭐 이미 돈을 썼거나 어디 다른 데 계좌이체를 해버렸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등록된 수취인의 연락처나 집 주소가 변경되어서 수취인에게 연락이 안 된다거나 네. 수취인의 어떤 계좌가 압류되어 있어서 어떤 법적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사실 은행을 통한 반환 청구 절차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게 되는데요. 네. 이때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뭐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줄 돈이 없거나 뭐 다른 재산이 없으면 그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우선 수취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예를 들어 다른 예금 채권이 있다거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뭐 자동차가 있는지 알아보고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수취인에게 반환할 돈이 없다는 것은 수취인이 그 계좌에서 돈을 뺐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형법상 뭐 횡령죄로 고소하겠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차고 송금을 하면은 머리 아플 일만 남는 것 같은데 이거 뭐 방지책 같은 게 있나요? 네, 금융회사는 그래서 이런 경우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네. 뱅킹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 시간 이후에 금액이 입금되는 지연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잘못 송금했을 때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차고 송금 사전에 방지하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마지막으로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 기본적인 수취인 네. 이름과 은행 계좌번호 그리고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금융회사는 과거에 정상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수취인 정보와 계좌를 자주 쓰는 계좌로 등록하는 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는데 차고 송금이든 뭐 횡령죄든 서로 얼굴 붉힐 일 안 만드는 게 말씀하신 대로 제일 좋은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판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얘기입니다. 배우 문성근 씨로 하여금 자신의 SNS에 경악, 이 미친 것들이라는 글을 남기게 만든 한 장의 합성 사진이 있습니다. 공화국 인민배우 문성근, 김여진 주연, 육체 관계라는 제목이 붙은 가짜 나체 합성사진입니다. 제작자는 국정원 직원 유모 씨. 이런 가짜 나체 사진 만들어 유포하는 것도 정치 행위인지 모르겠지만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한 법원 판단이 오늘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오늘 유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국가 안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국정원에서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여론 조성에 나서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나체 합성 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고 상급자에게 보고까지 한 범행 방법도 국가기관으로 품격에 맞지 않는 행위라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유 씨를 질타했습니다. 무거운 책임이 집행유예로 끝난 데 대해 재판부는 상급자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합성사진 기술이 조악해 피해자들이 실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기엔 부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네, 국정원 직원의 정권 눈밖에 난 영화배우의 가짜 나체 합성사진 조작 및 유포. 재판부 판단을 정리하면 국가기관으로 품격에 맞지 않는 행위이지만 합성기술이 조악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겁니다. 진짜처럼 보이지도 않을 조악한 가짜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국정원. 그런 계획을 위반한 것도 그렇고 지시하고 따른 것도 그렇고 그나마 그 기술도 조악하기 그지없는 가짜 나체 합성사진. 그래도 일국의 안위와 정보를 책임진 국가기관인데 정말 이건 뭐라고 따로 평가할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판결에 대해 합성사진 작품성이 뛰어나면 중형이고 조악하면 집행유예 석방인가라며 분통 터진다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 검찰에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장관은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과 투자사기, 환치기 등 외국환 거래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와 함께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해자 보호에도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법제처는 오늘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업무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지자체 5곳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선정된 지자체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전라북도와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로 법제처는 법제처와 지자체의 파트너십으로 이들 지자체 5곳은 조례규제 정비율 100%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일 개최한 2017년 반부패 시책 경연대회 심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방부, 경상남도 교육청과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5개 기관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선정된 우수시책을 다른 공공기관에 공유할 방침입니다. 헌법재판소 2017년 헌법논총 최우수 논문에 김중건 중앙대 교수의 독일 제2차 원전폐쇄법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에 공법적 의의가 선정됐습니다. 우수 논문에는 정남철 숙명여대 교수의 문화재 보호와 재산권 보장에 관한 소고와 노호창 호서대 교수의 기본소득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모색적 연구가 선정됐습니다. (12월 14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